자원관리 능력 기출보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관리 능력은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자원관리는 그 모듈형의 형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기출보건에서는 제가 모듈형은 딱히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계산 위주의 문제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 위주로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갈게요. 자원관리 능력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도 계산이지만 문제는 또 문제대로 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국전력공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국내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과 김 차장의 국내 출장 신청서를 참고할 때 김 차장이 받을 수 있는 여비는 그랬습니다. 김 차장이 받을 수 있는 여비는, 자, 우선은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이다. 김 차장은 부장 바로 밑에 있네요. 사원을 기준으로 기본교통비가 2만 원이 지급되며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기본교통비의 10%씩 가산한다.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실은 요 10%씩 가산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를 만약에 비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0%가 아니라 10%포인트씩 가산한다라고 해야 돼요. 비율의 관점이라면. 왜냐면은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10%씩 더 할 거면 10%포인트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는 교통비를 금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 교통비의 10%씩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율의 가산이기 때문에 10%포인트라고 쓰긴 하지만 기본 교통비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본 교통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씩 늘어난다 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 결과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포인트라고 많이 쓴다는 거죠. 상관은 없다. 자, 이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 교통비가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이니까 3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얼마 받는 거예요? 30%니까 26,000원 받아야 되겠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50km 미만인 지역까지는 기본 교통비, 50km 이상인 지역은 50km를 지나는 순간부터 매 50km마다 의 구간마다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120km라면 기본 교통비에 1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 출장지까지가 120이면 50km에다가 70km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50km마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km 더 가면 5,000원 주고. 이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51km잖아요. 그러면 기본 교통비에다가 5,000원 더 주는 거예요. 78km면 이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110km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에다가 이걸 2번 더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됐죠?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장지가 광주,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기본교통비 기억 니은이 적용된 금액을 그대로 받으며, 출장지가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남부인 경우에는 10%, 경기도 북부인 경우에는 15%, 강원도인 경우에는 20%,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25%의 가산율을 기본 교통비와 추가 여비의 합산 금액을 적용하여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추가 여비가 있습니다. 추가 여비.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의 가산율을 기본 교통비에 추가 여비 합산해서 한다. 지급 금액은 100원 단위에서 올림한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일단은 차장이니까 26,000원이고요. 이 사람이 세종을 가네. 세종은 없어요. 5%만 가산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204km인데, 자, 120km면 10,000원 추가해요. 그죠? 그러면 204km면 20,000원 추가해요. 20,000원 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어떻게 되냐? 26,000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해야 돼요. 맞죠? 이 금액에다가 몇 프로 가산해야 돼요? 5% 가산해야 됩니다. 5%.
그러면 46,000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46,000원의 10% 4,600원이죠. 4,600원의 절반 이게 5%입니다. 2,300원 48,300원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00원 단위에서는 올림하라고 했어요. 올림이니까 49,000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놓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의 2021년 직급별 임금과 2022년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근로자 측이 2021년 말에 협상한 내용이다.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달 지출하게 되는 임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사원보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장이 2명, 그 다음에 과장이 3명, 대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총 계산해 보시면은 4명, 12명이 되겠네요.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건비 합은 다 더하면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들만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차장 2명, 과장 3명, 대리가 3명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직급에 대해서는 곱하기 2나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인건비를 늘리기 어렵다. 이번만큼은 임금 동결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5%는 받아야겠다. 대표이사는 5%까지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 절반, 즉 2.5%까지는 생각해 보겠다. 아, 그렇다면 안 된다. 아무리 못해도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60%는 돼야 한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5%이기 때문에 5%에 60%면은 3%죠. 자, 그러면 임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이라고 해봐야 대표이사 1명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말씀하신 조건에 맞추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3%가 늘면 되는 거예요. 3%가. 됐죠?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대표이사가 600만 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장이 44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차장이 380만 원인데 2명이잖아요. 76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과장이 3명이니까 990. 그 다음에 대리가 3명. 사원이 1명. 사원 보관 1명. 이 사람들은 3%를 늘려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을 내라고 했으니까 1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는 겁니다. 10, 17, 26, 35, 37, 39. 10의 단위는 죄송합니다. 아직 3% 안 했죠? 3% 해야죠. 3%. 여기부터 해야죠. 여기부터. 그래서 11, 20, 29, 31, 33. 10, 19, 27, 3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363입니다. 여기다가 3% 증가하고 600을 더해서 12로 나누면 되죠. 됐죠?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선택지를 한번 보면요. 선택지가 352만 5천 원, 361만 5천 원, 363만 750원, 366만 6천 원. 차이가 미묘한 구간이 있기도 하네요. 그럼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 가급적이면 계산을 좀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굳이 3%를 넣어갖고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630하고 600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그냥 12로 나눠버려요. 그렇죠? 자,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죠? 4,230만 원이죠. 요거를 그냥 12로 나눠요. 맞죠? 그리고 나서 3,630만 원에 몇 프로였어요? 3%였어요. 3%. 이거를 다시 12로 나눈 값으로 더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죠? 왜냐면 이 값이 작을 거거든요. 이게 36.3에다가 0.3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6.3에다가 3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00 얼마입니다. 100 얼마. 맞죠? 이게 지금 단위가 10,000원 단위거든요. 10,000원 단위. 얘가 지금 100 얼마가 나와요. 그걸 12로 나눠요. 10만 얼마가 나와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12분의 3,600 요거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3, 5, 2.5예요. 352.5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해 보면은 108.3이에요. 3이 아니라 9죠. 9. 그럼 얘가 108 정도라고 한다면 얘가 9. 얼마가 나와요. 9. 얼마. 그럼 여기다가 9. 얼마를 더해요. 이렇게 되면 361만 얼마일 수도 있고 362만 얼마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되시죠? 그럼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계산을 두고 뭐야? 얼렁뚱땅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결과를 얻는 건데 결과는 선택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택지에서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죠.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12로 나눠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숫자는 가급적이면 쪼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쪼개야 단순해지니까. 그래서 쪼갤 수 있도록 계산을 좀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가능한 게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선택지 중에 고르는 게 핵심이니까요. 다음 넘어가서 15번, 16번 세트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박대리의 출장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은 서울 지부에서 근무한 박대리는 대구 지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3박 4일간 참석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10월 20일 오후 1시에 시작이에요. 이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까지 맞춰가야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월 23일은 오후 5시까지 3박 4일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리는 서울 지부에서 대구 지부까지 이동 시 김포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되고 박대리는 세미나 1시간 전에는 대구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세미나 종료 2시간 후 2시간 이내 김포공항 항공편에 탑승해야 된다. 자, 그럼 뭐냐? 일단은 도착은 12시 이전 도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대구에서 출발할 때는 오후 7시 이전 출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지워지는 게 보이죠? 뭐가 보이냐? 도착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 것이 거의 다고 하나 남죠. IA 910. 이게 IA인지 LA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IA인 것 같아요. IA 910. 요게 이제 출발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도착 해당 지역에서 출발할 때는 오후 7시니까 19시 이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19시 이전에 출발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미나가 오후 5시까지 진행돼요. 맞죠? 그러니까 5시 이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또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서울에서 대구를 갈 때 얘기고 대구에서 서울을 올 때는 이때는 TK 280 요걸 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일단은 비행기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편도 요금이 있네요. 편도 요금. 얘가 지금 요금이 얼마냐면 34,500원. 그 다음에 TK 280 같은 경우는 58,000원이죠. 저기 일단은 들어가는 편도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 나와 있냐면 식비는 출장 시작일과 마지막 일을 포함하여 하루당 3만 원이 지급되고
대구공항부터 세미나 장소인 대구 지부까지 이동수단 중 항공료를 제외한 교통비는 하루당 10,000원이 들어갑니다. 하루당 10,000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숙박비는 1박당 80,000원이 들어가요. 맞죠? 자, 보시면 교통비가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대구공항으로부터 세미나 장소인 대구 지부까지 이동수단 중 항공료를 제외한 교통비는 하루당 10,000원이에요. 하루당. 그죠? 그러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대구공항에서 세미나 장소인 대구 지부까지 가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말이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긴 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식비하고 우리 흔히 일비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일비는 이런 거예요. 그냥 출장 같은 데 가면은 주는 하루에 여러 가지 용도로 써라 하고 주는 용도로 주는 돈이거든요. 일비가. 근데 여기서 일비는 없고 식비와 교통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일비랑 숙박비는 다르고. 근데 식비나 일비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일 단위예요. 일 단위. 하루. 무슨 얘기냐?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4일이라고 4일에는. 근데 숙박비는요? 요거는 박수예요. 박 단위.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박. 그래서 지금 숙박비가 하루에 얼마냐면은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80,000원입니다. 그래서 80,000원에다가 3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비는 하루에 3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30,000원에다가 4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통비 명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조금 말이 애매한데 요거는 공항에서 세미나 장소까지 그 다음에 세미나 장소에서 공항까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갖고 더하면 답 나오겠는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3, 4, 5, 00, 58. 가급적이면 라인 맞춰주셔야 돼요. 식비가 지금 얼마냐면 하루에 30,000원씩 120,000원. 그 다음에 숙박비는 80,000원씩 3, 240,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가 있었죠? 교통비가 올 때 갈 때 한 번씩이니까 20,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3, 80, 16, 12, 5, 4, 7, 2, 5, 0, 0. 472,500원입니다. 답은 4번. 일단은 할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그냥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박 대리가 이용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정이 다음과 같다. 이번 출장으로 인해 적립하게 되는 마일리지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항공편 가격이 30,000원 미만이다. 적립률 편도요금 기준으로 2%, 100,000원 이상이다 7%. 그 다음에 10월 한 달 동안은 30,000원 미만, 3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즉 50,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1%포인트 추가 적립 제공이래요. 1%는 적립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10월 달인가요, 현재? 10월이겠죠.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4%, 3%. 그 다음에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여도 4%.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은 여전히 5%. 100,000원 이상은 7%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 요금, 그러니까 편도 요금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디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편도 요금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요거. 끝났네요. 34,500원이면은 일단은 4%를 받을 수 있죠. 그죠? 4%를 적립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34,500원 34,500원 지울까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자, 해서 요거 기준으로
원래는 3%야 원래는 3%인데 1%포인트 가산해서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 때는 58,000원짜리 탔으니까 5%입니다. 그냥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345에다 4 곱한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345에 4 곱하면 16, 20. 580에다가 5 곱한 거예요. 580에다 5 곱하면 25, 40. 같은 위치는 것끼리 3, 1, 2, 8, 0, 4, 2, 8, 0. 그래서 포인트는 4280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요 구조는 조금 더 보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가 워낙 많아요. 워낙. 그래서 식비나 일비,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일수로 계산이 되는구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박수로 계산이 되는구나. 물론 문제에서 줘요. 주긴 하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나올 거라는 걸. 맞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근무하는 A사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달에 헬스장을 등록하려고 한다. 다음 달은 1일이 토요일이며 30일까지 있는 어느 달로 평일에는 매일 헬스장을 가려고 한다. 다음 달 헬스장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단 라커룸은 헬스장에 가면 항상 이용 가능하다. 자, 일단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일이에요. 30일. 이거 이제 수리 능력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30일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4주 2일입니다. 그렇죠? 4주란 얘기는 뭐예요? 7 곱하기 4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요 2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일이 요일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해당 요일이 이 월에 5번 등장한다.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토요일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 목, 금, 토. 근데 이 달은 30일까지 있대요. 근데 1일이 토요일이에요. 2일은 맞죠? 8일, 9일, 15일, 16일, 22일, 23일, 29일, 30일. 즉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5번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4번이 나옵니다. 4번.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됐죠? 이 얘기. 이 얘기는 뭐예요? 30일 중에 열흘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다. 즉 일한 날은 그 빌린 날 아니다. 헬스장에 간 건 며칠이라는 거예요? 20일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간다는 얘기인데. 맞죠? 다시. 그러니까 평일 20일만 어떻게 한다고요? 헬스장을 간다고요. 가보겠습니다. A 헬스장 1일권 5,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라커룸을 이용한다? 월 2만 원이니까 바로 나옵니다. 답은 12만 원. 그 다음에 B 헬스장은 월 회비가 11만 원이고 라커룸은 공짜예요. 그죠? 그리고 부가세가 10% 별도다. 부가세 10% 별도면 10% 가산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11만 원 곱하기 11만 원의 110%, 즉 1.1배. 110만 원의 1.1배. 11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121. 12.1만 원. 12.1만 원입니다. 이거였네요. 11만 원이었네요. 그죠? 12.1만 원이고. 그 다음에 C는 1일권 6,000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일이면 12만 원에다가 라커룸 이용해서는 15,0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11권 10% 할인 중이래요. 자, 그럼 11권을 2번 사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얼마 든다 그랬냐면 12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12만 원. 12만 원 드는데 12만 원에서 10%는 아낄 수 있죠. 10만 8천 원.
108,000원이었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라커룸이 15,000원이에요.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2.3만 원이 나옵니다. 됐죠? 12.3만 원.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가장 저렴했던 게 A였습니다. D. 주간권 3만 원. 그러면 4번 쓰는 거니까 12만 원이죠. 주간권 당월 추가 구매 시 3,000원씩 누적 할인입니다. 추가 구매 시예요. 추가 구매 시. 그러면은 주간권을 처음 샀을 때는 3만 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3,000원씩 추가 할인이니까 4장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9,000원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1만 잠시만요. 12만 원에다가 12만 원에다가 맞죠? 당월 추가 구매 시 3,000원씩 누적 할인. 3,000원씩 누적 할인이네. 누적 할인. 3,000원 빼주고 3,000원 빼주고 그다음 6,000원 빼주고 9,000원 빼준다는 얘기 같아요. 누적이니까. 맞죠? 맞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라커룸에서 월에 1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18,000원을 빼고 12,000원을 더하니까 6,000원을 빼면 되죠? 11만 4,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DLS장이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ELS장은 월 회비 10만 원에 라커룸이 1일 1,000원이에요. 1일? 그럼 20일 쓸 거니까 2만 원이죠? 12만 원이네요. 12만 원.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DLS장이다. 그러니까 DLS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였어요? 3,000원씩 할인이다. 그러면은 3,000원, 3,000원, 3,000원이 아니라 3,000원씩 누적 할인이라고 했으니까 3,000원에서 더한 걸 또 빼주고 더한 걸 또 빼주고 이렇게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기출 보건 유형 한번 풀어봤고요. 뒤에 또 문제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